자, 오늘 또 우리 공부를 할 건데요. 자, 벌써 28번째 수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규적으로 1강부터 28강까지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29강, 30강은 액츄얼 테스트에서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는 것만 저희가 뽑아서 정리를 할 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 강의는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벌써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어떻게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블 패시지의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머지 종류들의 더블 패시지들이 나오는지 한번 좀 더 살펴보고요. 그리고 문제도 하나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했었나요? 그렇죠. 두 가지의 내용이, 그쵸? 즉,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 종류의 글, 뭐 편지와 편지, 또는 뭐 공고문과 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짝꿍들을 맺어줬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들을 푸는 방법을 한번 봤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도 이어서 그 다음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던 내용들이 바로 요거 편지와 편지, 그쵸? 개인 개인, 회사 회사, 개인 회사, 회사 개인, 뭐 이렇게 두 개가 어쨌거나 서로 응답을 하는 그런 종류들의 글이라고 말을 했고, 어떤 안내문과 더불어서 그 안내문에 해당되는 그런 질의 응답과 관련된 그런 편지들이 쫓아나온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게 바로 이 광고문입니다. 광고문은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사람 구하기도 하고, 물건을 판매도 하고, 서비스를 광고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이제 편지, 그 다음에 이메일, 그 다음에 기사문. 가장 많이 어렵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사문입니다. 기사문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는 읽지 않던 그런 정치, 경제와 관련된 그런 짧은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서 질문을 하거나 오류를 뭐 수정하거나 아니면 괜찮았다, 되게 멋진 글이었다, 뭐 이렇게 칭찬의 글이거나 좀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 불만의 글, 이런 것들이 보통 같이 짝꿍으로 나와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서식에다가 서식 또는 서식에다가 이메일 이런 식으로 같이 나온다고도 했죠.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두 개 봤으니까 오늘 나머지 두 개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보시면 광고. 자, 광고라고 하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거였나요? 바로 상품이라든가 구인 광고,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편지 또는 이메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것들은 바로 상품하고 서비스 광고는 주문서와 송장과 함께 보통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광고를 해주기도 하고 무조건 항상 이메일이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 광고를 보고 내가 주문한 내용 이런 것들이 서식으로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요. 보통 구인 광고 같은 경우는 이력서와 함께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린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광고에 제가 질문을 던지는 그런 이메일이 같이 나오기도 해요. 예를 들면 그렇죠. 뭐가 나올까요?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스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내가 이런 걸 갖추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뭐 이런 걸 물어보는 편지들도 같이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상품 광고의 경우에는 주문 또는 그런 문의사항을 항의하기도 하고 문의를 하기도 한다는 거죠. 너네가 광고한 그 물건 나 마음에 안 들어 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 물건 어때요? 뭐가 좋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그런 서한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구인 광고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그 광고에 나온 그 직업에 대해서 업무라든가 자격, 그런 것들을 묻는 그런 편지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아니면 그런 면접 일정이라든가 합격, 불합격의 여부를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그런 통보의 편지가 같이 나오기도 해요. 자, 구인 광고 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사람을 다 뽑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그런 좀 슬픈 편지가 쫓아 나오기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로 행사를 광고하는 경우죠. 예를 들면 페스티벌 같은 거죠. 페스티벌 같은 거 이제 그 광고 같은 경우에는 초청장의 이제 형식으로 보통 편지나 이메일이 같이 따라 나와서 이 광고 그리고 그 초청장에 여러분이 이제 써야 하는 그런 내용들을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같이 거기다가 기입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그 행사 자체에 대한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 유형으로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당연히 광고의 목적 묻겠죠. 뭘 광고하는 건지. 사람을 찾는 건지, 물건을 하는 건지, 아니면 행사를 광고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래서 What is the purpose of the advertisement? 그 광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Who would 또는 could be most interested in the advertisement? 즉, 요거는 반대로 뭘 묻는 거냐면 누가 대상이 되냐는 거죠. 그 광고에 해당되는. 아니면 뭐 페스티벌 광고를 하면 누가 참가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누가 관심을 갖는 건지 바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정보를 물어보겠죠. 당연히. 왜? 궁금하잖아요. 단순히 그냥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몇 월 몇 시, 언제, 어디서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얘는 뭐 하는 거야? 궁금하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Where is the advertised property, house, building, store located?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냐는 거죠. 그쵸? 특히 이제 뭐 가게를 홍보하는 그런 글이라면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궁금한 점을 이제 묻는 두 번째 이제 편지나 이런 것들에선 보통 뭘 물어보냐면 What does Mr. Hanson ask about or inquire previous tenants? 그 전 집에 대한 광고인가 봐요. 그 예전 사람들에 대해서 그쵸? 묻기도 한다는 거죠. 예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니면 즉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 그 집안 내에서 내가 만약에 이사를 갈 때 또는 이 집을 계약할 때 그 사람들의 썼었던 거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두고 가는 거라든가 그쵸?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어휘들이 나올까요? 어떤 표현들이? 자, 당연히 그 정보를 상품 광고를 보는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표현이겠죠? 더 많은 정보는 어디로 방문 또는 접속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For more information, please visit access contact 웹사이트나 전화번호나 담당자라든가 이렇게 바로 단어를 사용해서 쓸 수 있는 거죠.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누구누구누구 그렇죠? 아니면 please contact 폰 넘버를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럼 전화번호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웹사이트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보라는 거. 그래서 질문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이런 정보를 더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What could he do next? 그렇죠? 다음에 할 일이 뭔지 그러면 여기에 access the website 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볼 게 마지막 종류입니다. 기사 그리고 편지 그리고 이메일인데요. 자, 이 아이는 말이죠. 우리가 평소에 다루지 않던 그런 정치 경제 관심이 없다면 아마 그런 어휘가 나오면 조금 생소할 수 있는 그런 기사글이 같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사글 싱글 패시지에서 기사글 공부했을 때도 그런 평소에 다루지 않는 경제, 뭐 시장,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은행, 뭐 이런 관련 얘기들, 아니면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려워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기사를 보고 이제 여러분이 편지나 이메일을 쓸 건데, 아니면 그 기사를 보고 여러분의 뭐 커멘트를 날린다든가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죠. 아니면 이 기사 대신에 뭐가 나올 수 있냐면 리뷰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콘서트를 봤어요. 그 콘서트에 대한 리뷰를 썼죠. 그리고 그 리뷰에 대해서 내가 편지를 보내는 거죠.
당신은 그게 개인적인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는 항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아, 그렇냐. 되게 고맙다. 정보.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뭐 어쨌거나 무조건 신문 기사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우리 독해 싱글 패스지 할 때도 거의 맨 마지막에 기사글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한 매번 196에서 200번 번호가 보통은 기사글 번호인데요.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초보자다 보니까 여기까지 맞추면 짱인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는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기사에 대한 질문, 오류, 제보 등을 나타내는 편지랑 이런 거랑 같이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사는 요새 워낙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경제 얘기가 제일 많고요. 아니면 그렇기 때문에 어휘들이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그동안에 토익이라고 생각하는 단어들, 회사에서 쓰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같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독해 마지막 파트들. 싱글 패스지에서도 거의 마지막, 그 다음에 더블 패스지에서도 거의 마지막. 그 부분이 여러분의 이제 점수를 판가름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문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사건이라든가 경제기사 또는 그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항의하거나 문의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같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들, 환경, 아니면 시에서 나타나는 문제들, 아니면 실험 문제, 이런 거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 것과 관련된 기사,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의문이라든가 항의하거나 아니면 난 이랬으면 좋겠어. 이런 거 뭐가 있냐면 시나 아니면 그 주에서 어떤 정책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시행을 한다라는 기사글을 내보내고 나서 그 밑에다가 아, 시에서 추진하는 이 계획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건 이거 같아요. 아니면 아, 그거 괜찮은 거 아닌 것 같아요. 별로예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글들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문 보시면 어떤 기사글 보면 요새 댓글 되게 많잖아요. 좋은 댓글도 있고 나쁜 댓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더블 패스지에서도 그거를 조금 더 순화해서 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당당하게 하는 그런 편지, 항의 서한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인물 기사도 가끔 나와요. 우리 여태까지는 사건이라든가 상황에 대한 거였잖아요. 여기는 이제 어떤 그 인물, 어떤 사람이 뭘 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한 격려라든가 아니면 감동했다거나 하는 그런 편지들, 그런 이메일들이 같이 나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바로 리뷰, 평론이죠. 아니면 사설, 에디토리얼,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도 사설 같은 거 많이 읽어보시나요? 저 우리 고등학교 때 숙제였던 것 같아요. 사설 읽고 써오라고, 요약해오고, 우리 의견 적어오라고 막 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토익에서는 바로 그런 공연이라든가 기사글을 보고 여러분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기사의 주제를 묻는 문제가 가장 제일 먼저 나오겠죠? 그래서 what is the main idea 또는 topic of the article 또는 what does the article mainly discuss? 도대체 얘가 뭘 얘기하고자 하는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바로 질문 유형이 나와요. 뭐냐면 가장 대표적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경우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who conducted 또는 who carried out the survey. 어떤 그 survey의 결과를 보여주고 그것에 대해서도 이제 누가 했고 어떤 조사 기관이 했는지 뭐 이런 것들 물어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한 마지막 공연, 영화, 음악회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묻는 거죠.
언제 하니, 어디서 하니, 뭐 이런 것들, 언제까지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묻는 문제가 나오죠. What is implied about the movie? 또는 What is implied about the performance? 자, performance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땐 공연이란 뜻이고요. 이게 만약에 회사에서 쓰이는 performance라면 여러분이 얼만큼 업무를 수행했는지, 그렇죠? 그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무조건 공연이라고 해석하시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주 출제되는 어휘를 보면 기사를 발표하는 표현이죠. 우리 여러분도 뉴스 같은 거 보면, 영자신문 같은 거 보면 Government official announced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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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바로 어떤 회사나 기관이 announced 또는 released that 이하 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연이나 리뷰에 나오는 표현들 보면 언제 이제 개최되거나 상영되었다. 그죠? The performance 또는 film, the concert 이런 것들이 is held, is released. 그쵸? 출시되거나 아니면 상영되었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본 1강부터 28강까지 쭉 과정이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제 이걸 풀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바로 액츄얼 테스트를 진짜 70분을 재고 풀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일단 마지막 한번 풀어보죠. Question 1 refers to the following advertisement and email이네요. 자, 어떤 광고인지 한번 볼까요? Summer job opening이래요. 일이네. 구인 광고네요. 그쵸?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omerset is an innovative company that has designed its building to conserve energy and met high satisfaction from customers. 자, 우리 소머셋은요, 아주 혁신적인 회사고요. 디자인들을 해왔죠, 빌딩을. 뭘 하기 위해서? To conserve energy 하는 빌딩을. 뭔가 되게 에코-프렌들리한가 봐요. 그린 컴퍼니인가? 그리고 우리는 has met입니다, 원래는. 만족시켜 왔습니다. 누구로부터? From customers로부터. 오, 만족도 짱인가 봐요. Based on the design of the company's headquarters in LA. 자, 헤드쿼터에서 모든 디자인을 주관을 하나 봐요. 그거에 따라서 그거에 근거해서 each building has been built with the eco-friendly and global-minded. 아, 뭔가 회사가 되게 좀 친환경적이고 뭔가 되게 좀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막 이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광고가 쭉쭉쭉쭉쭉쭉 나온대요. 자, 그런데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또 뭐냐면 두 번째 이제 이메일을 볼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보냈어요. 바로 누가 보냈냐면 소머셋에서 보낸 거죠. 퍼스널 팀에서. 자, job opportunity라는 걸 보냈어요. 자, 도대체 뭐에 대해서 보냈는지 한번 볼까요? Dear Mr. Brown, thank you for applying for our company. 일단 감사하시대요. apply 해줘서. We have reviewed your resume and are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in person. 만나고 싶으신가 봐요.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자, 분명히 우리가 아까 광고에서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다라는 것만 지금 나왔어요. 그렇죠? 제목을 가지고 일단 사람을 찾는다고만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 사람은 지원을 한 상태였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답변을 하는데 Before meeting you, 당신을 만나기 전에 나는요, let you know, 알게 하고 싶다는 거죠. 뭘? What you had asked us. 우리한테 물어봤나 봐요. 왜? 지금 광고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인지는 안 나왔잖아요. 우리 회사만 얘기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질문을 전에 한 적이 있었나 봐요. 예를 들면 salary라든가 benefits program이라든가 아니면 severance pay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질문을 했었나 봐요. 남자가.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퍼스널 팀에서 보낸 거겠죠? 일단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 뒤에 나오는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내용은 잘랐어요. 자, 그래서 일단 문제를 먼저 보고 어느 글에 해당되는 건지 한번 봅시다. What does Mr. Brown want to know? 도대체 얘가 원하는 거, 정보가 뭐였는지 물어보는 거네요. 그러면 일단 그쵸. 두 번째 이메일에서 보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Working hours,
일하는 시간이네요. 근무 시간이겠죠? paid vacation, 유급 휴가는 얼마나 주는지. monthly pay, 월급을 물어봤고요. job position, 어떤 위치인지 물어봤어요. 자, 그럼 이거는 미스터 브라운이 원한 내용이니까 이 사람한테 보낸 그 편지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이제 답변이 갔는지 보면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보면 여기서 보니까 질문이 여기 있네요. 바로 뭔가요? 그렇죠. 바로 월급, 그 다음에 benefits program, severance pay 이런 거래요. 자, severance pay는 우리가 흔히 퇴직금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한 1년 일하고 그만두면 1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주는 그런 뭐 얼마간의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benefits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뭐 트레이닝이라든가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일단은 나왔어요. 그러면 다시 질문을 보면 이 사람이 알길 원하는 것, 회사에 대해서 알길 원하는 건 바로 1번, A번, B번, C번, D번. 바로 뭔가요? 아직 무슨 포지션인지는 궁금해하지 않나 봐요.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는 그냥 이 회사가 좋은가 봐요. 그쵸? 답은 뭐였나요? 그렇죠. 바로 monthly pay가 되겠죠. 바로 salary라는 말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 이런 패러프레이징도 되게 잘 나오니까 독해를 하실 땐 항상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까지 총 28강 동안 1강부터 지금 28강까지 마라톤으로 치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쵸? 42.195를 쭉쭉쭉쭉쭉쭉 달려서 이제 앞에 한 조금? 완전 조금 남아 있어요. 지금까지 일단은 우리가 차근차근 밟아서 왔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셨는지는 계속 여러분이 keep reviewing 하고 studying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분 걸로 직접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두 강은 바로 액츄얼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해프 테스트 아니고요. 총 진짜 100문제짜리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푸실 때 우리는 아무리 토익 비기너지만 토익커에 딱 초보지만 그래도 풀 세트로 되어 있는 문제를 풀어보셔야 한다는 거죠. 항상 시간을 재고 풀어보세요. 시간은 총 70분이니까 답안지 작성하고 하는 시간 한 빼고 나면 65분 정도에서 문제는 끝나셔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처음에는 진짜 다 풀기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걸리는지 체크도 해보시고요.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29강에서는 Actual Test 1을 그 다음에 마지막 30강에서는 Actual Test 2를 연습을 할 거예요. Actual Test 1보다는 2가 조금 더 어려워요. 일부러 골고루 풀어보시라고 드린 거니까 너무 비가 많이 내린다고 좌절하지 마시고요. 다시 계속 복습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 전에 Actual Test 넘어가시기 전에 1강부터 28강까지 쭉 한번 리뷰를 해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거의 막바지까지 왔지만 지금까지 일단 파트 5, 파트 6, 파트 7 파트별로 공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액츄얼 테스트로 다 모아놓은 종합 문제로 다시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